내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행복의 비밀이요. 부의 편중 시대,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는 현명한 방법.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서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시대. 먼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산층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는 비단 한국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계층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은 그에 비례해서 오르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조차 어려워하고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은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현실을 부정하고 계속해서 기존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죠. 저는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깁니다. 매스컴과 SNS는 매일같이 새로운 제품을 광고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갖고 싶게 만듭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런 브랜드를 써야 인정받을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죠.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그 물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새로운 옷을 사면 처음 며칠은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대부분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옷은 옷장 한 구석에 처박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소비주의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행복은 일시적이고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 뿐이죠.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소비의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카드 빚이 늘어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 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질적인 소유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미니멀 라이프의 지혜. 최근 들어 미니멀 라이프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물건을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구매를 하지 않으니까요. 둘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셋째, 정신적으로 여유로워집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니까요.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를 극단적으로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적당히 조절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관계에 투자하기.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돈이 아니라 인간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집에서 요리를 해서 나눠 먹거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집에서 함께 요리하며 대화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 공원의 운동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등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2.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자연은 우리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산에 오르거나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며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산책하거나 점심시간에 근처 공원에서 잠시 쉬어보세요. 주말에는 좀 더 멀리 나가서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창의적 활동과 취미. 창의적 활동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듣기와 악기 연주하기 등은 모두 큰 비용 없이도 할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타 치는 법, 그림 그리는 법, 요리하는 법 등 무엇이든 배우고 싶다면 배울 수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만족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또한 이런 활동들은 시간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게 해주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의 기회도 제공해줍니다. 지식과 학습. 배움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무료로 접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도서관은 보물창고와 같은 곳입니다. 수많은 책들이 무료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소설을 읽으며 상상력을 키우거나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전문 서적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무료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세라, 에덱스 같은 플랫폼에서는 세계 최고 대학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도 정말 좋은 교육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자신감을 키워주며 미래에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도 해줍니다. 운동과 건강관리. 건강한 몸은 행복한 삶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비싼 헬스장이나 개인 트레이너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정말 많아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같은 기본적인 운동들만으로도 충분히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영상들이 있어요. 달리기나 걷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운동화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규칙적인 운동은 체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감을 줄여주며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도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건강관리만 잘해도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고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적당한 자기계발의 중요성. 자기계발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자기계발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피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발전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적당한 자기계발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계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무작정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배우고 싶은지, 이것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현재 상황과 능력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면 포기하기 쉽고 너무 낮은 목표를 세우면 성장이 없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30분씩 새로운 것을 배운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요리에 도전한다든지,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는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금융지식의 중요성과 실천. 돈이 없다고 해서 돈에 대해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부족한 상황일수록 더 현명하게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금융 지식이 필요합니다. 가계부 작성의 중요성.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가계부 작성입니다.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가계부를 작성하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커피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었구나. 배달 음식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구나 하는 식으로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면 어디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요즘은 가계부 앱들이 많이 있어서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비상금 만들기. 아무리 돈이 부족해도 비상금은 만들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나 실직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전문가들은 보통 3-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비상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에요. 비상금은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두되 평상시에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말 응급 상황에만 사용해야 해요. 부채 관리. 부채가 있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빚이나 대출이 있다면 이자 부담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부채 상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부채부터 먼저 갚는 방법, 금액이 적은 부채부터 먼저 갚아서 성취감을 느끼는 방법 등이 있어요.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부채를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최소화하고 현금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투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에요. 생활비를 투자에 넣거나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은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적립식 투자나 ETF 투자 같은 안전한 방법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월 1만원, 2만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투자에 대한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남이 추천해주는 종목에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도박과 다름없어요. 기본적인 투자 원리와 위험 관리에 대해 충분히 배우고 나서 투자하세요. 부의 편중 시대에 대한 현실적 대응. 우리가 살고 있는 부의 편중 시대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새로운 기회 찾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계층 이동이 어려워졌지만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개인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들도 많아졌어요. 유튜브,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고려해 보세요.
자신의 기술이나 취미를 활용해서 추가 수입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온라인 강의를 만들거나 번역 일을 하거나 디자인 프리랜서로 일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킹의 중요성.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맥은 이용하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진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세미나나 워크숍에 참석해보세요.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주는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보세요. 장기적 관점 갖기.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해왔고 앞으로도 변화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에요. 당장 큰 변화를 만들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하세요. 또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교육에 신경 써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교육들이 많아요. 함께 책을 읽거나 자연을 탐험하거나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는 것 등이 모두 좋은 교육입니다. 마음가짐의 변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안전한 거주지, 교육받을 기회 등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이런 것들도 모두 감사할 일들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요. 비교하지 않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만큼 불행을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SNS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더욱 우울해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SNS에 올라오는 것들은 삶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세요. 남들보다 느릴 수도 있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긍정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는데 집중해보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보세요. 실패나 좌절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공동체의 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공동체의 힘을 활용해보세요. 품앗이와 나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품앗이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볼 수 있어요. 이웃들과 함께 반찬을 나눠 먹거나 육아를 도와주거나 기술을 가르쳐주는 등의 활동들이 모두 품앗이의 형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와 공유경제. 혼자서는 비싸서 살 수 없는 것들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책이나 도구 등을 공동구매하거나 카시어링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또한 물건을 대여하거나 중고거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꼭 새 것을 살 필요는 없어요. 재능 나눔. 각자가 가진 재능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거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를 가르쳐주고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외국어를 가르쳐주는 식으로요. 이런 재능 나눔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좋은 인간관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해요. 스킬 개발. 미래에 필요할 것 같은 기술들을 미리 배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들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자료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배워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관리. 건강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지금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의료비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세요. 인간관계 투자. 좋은 인간관계는 미래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 나가세요. 특히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결론 진정한 부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부를 돈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정한 부는 돈의 양이 아니라 삶의 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만족감, 미래에 대한 희망 등이 모두 부의 요소들이에요.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는 일이 괴롭다면 정말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돈은 많지 않아도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요? 현재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소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들에 집중하세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행복한 일들을 찾아보세요.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함께하는 사람들,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